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 숨결은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기억하지 못할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일상의 한 부분까지 여러분은 수십 조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숨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허둥지둥 삶의 일상에 치여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있는 것이, 숨결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폴은 정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의과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걸었고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상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들의 생명을 무수히 구해내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라는 세상의 찬사도 받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도 제안받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삶을 빛내고 있던 36의 젊은 의사는 불현듯 자신을 찾아온 자기 자신의 죽음과 대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은 폴이 죽음을 대하는 2년의 세월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는 반전은 없습니다. 폴은 죽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폴이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소설과 다르게 에세이, 즉 수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폴은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한 기나긴 수련의 레지던트 과정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의 과정, 1년 남은 시점에 어느 날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과 폴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히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검사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수련 과정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했던 폴은 몸의 피로와 고통이 사실은 말기 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폴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22개월의 자기 삶을 기록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책이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고통에 빠져 소리 지르고 원망하며 가족과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대신에 그는 삶을 꿋꿋하게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의사들의 소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폴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암을 선고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상으로 복귀해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사는 단순히 돈만 버는 직업만은 아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메스를 잡을 수 없을 때까지 폴은 수술을 진행하며 수많은 목숨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케이디가 막 태어나 8개월이 되던 때에 그의 숨결은 바람이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숨결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때론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며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미워하며 투덜대지 않았던가요? 다른 이의 풍요로움을 질투하는데
자신의 숨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숨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폴의 죽음을 향한 22개월의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선고된 자기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서라고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산지에게 남기는 기록. 유서는 어쩐지 슬프기도 하고 삶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폴의 기록, 숨결이 바람될 때는 사실 유서라기보다는 편지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겨진 딸 캐시디의 눈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아 제 아들의 노는 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선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식당에 앉아 둘러보는데 한쪽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입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삶도 지난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즐거운 하루를 채워나가기 위해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죽은 자의 마지막 하루, 그들이 정말 살고 싶은 하루였을 테니까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기 위한 노력은 모두 자기 자신만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라도 당신의 숨결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폴 칼리니티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 삶의 순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스스로 살아있다는 자각을 해본 적 있나? 그저 하루하루 살아나기만 하고 있나? 눈 뜨는 게 버겁고 어서 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나? 그저 술에, 맛있는 음식에, 담배만이 위로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느껴보게. 내가 당장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보게. 그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나의 이 미약하지만 파닥거리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네.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꿈틀대고 애써보게.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자네를 찾아왔을 때 어떤 후회도 없이 삶을 놓을 수 있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즐겁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일상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